안녕하세요, 호레입니다. 이번 시간에 모어로폴드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드온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드온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T 사이드바에 보시면은 모어로폴드가 불러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명령어 버튼이 10가지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능인 Select Sim Loop from Mesh UV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메쉬와 UV라는 하위 두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먼저 메쉬 버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버튼은 오브젝트의 메쉬에 마크 시임된 시임 루프들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 시임 루프 하나를 통째로 선택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럼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에디터 모드로 전환하십니다. 네, 그럼 이 메쉬에 마크 시임된 시임 루프들이 빨간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네, 발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쪽에 한 군데가 있고 몸통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발 쪽에 CM 루프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 선택 모드로 전환해 주십니다. 그리고 CM 루프 위에 한정점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메쉬 명령 버튼을 실행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은 CM 덩어리가 통째로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리 쪽에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잘 선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메쉬 버튼에 대한 기능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UV 버튼에 대한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V 이미지 에디트 창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키를 눌러서 메쉬의 모든 정점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UV 레이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V 맵 덩어리들이 군데군데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맵 덩어리들 중에서 이 덩어리의 외곽 테두리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곽 테두리 위에 한정점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UV 버튼을 실행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UV 레이어가 잠시 사라집니다. 다시 A키를 눌러서 메쉬의 모든 정점을 선택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은 UV 레이어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외곽 테두리가 잘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 테두리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위에 한정점을 선택해 주십니다. 역시 이 UV 버튼을 실행시켜 주십니다. 네, A키로 다시 메쉬 정점을 모두 선택해 주십니다. 네, 역시 테두리가 잘 선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 맵들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잘 선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선택이 덜 된 부위가 보이십니다. 네, 이 부위는 CM 루프가 없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블렌드에서는 CM 루프가 없는 것은 선택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차후에 블렌드가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때 기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능에 대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능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Select Inside Sim Looper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역할은 메시에 보시면은 심 덩어리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군데의 심 덩어리 중에서 특정 심 덩어리 하나를 통째로 선택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 선택 모드로 변환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택할 특정 심 덩어리의 내부의 한 점을 선택해 주십니다. 네, 지금은 우측 팔 심 덩어리 내부의 한 점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럼 명령어 버튼을 실행해 주십니다. 네, 그럼 우측 팔 심 덩어리 내부가 통째로 선택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측 팔 손등 심 덩어리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심 루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 덩어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심 덩어리의 내부의 한 점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어 버튼을 실행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은 손등 심 덩어리가 통째로 선택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두 번째 기능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기능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커서 로케이션 세이브 로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역할은 3D 커스의 위치를 기억했다가 나중에 다시 불러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쉬의 머리 곱빼기 한 점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Shift S 커서 to Select 명령을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3D 커스가 현재 선택된 정점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이 3D 커스를 이용해서 필요한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커스의 위치를 기억시켜 놓습니다. 방법은 커서 로케이션 세이브 로더 버튼을 그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커스의 위치가 기억되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 쪽에 정점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Shift S 커서 to Select 명령으로 커서를 옮겨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3D 커서를 이용해서 필요한 작업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작업을 마치십니다. 이제 3D 커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작업했던 위치에서 또 다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3D 커서를 수동으로 옮겨도 되겠지만은 좀 더 빨리 옮기기 위해서 커서 로케이션 세이브 로더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Shift 키를 누르시고 이 명령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예, 이렇게 3D 커서가 이전의 위치로 바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억되었던 그 첫 번째 위치로 다시 되돌려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 3D 커서를 이용해서 또 필요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세 번째 기능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기능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능은 Select Board Line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역할은 메쉬의 외곽 테두리 라인을 통째로 선택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미리 만들어진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네, 탭 키를 눌러서 에디터 모드로 전환해 주십니다. 그리고 점 선택 모드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택하고자 할 테두리 라인 위에 한 점을 선택해 주십니다. 예, 이쪽 테두리 라인을 선택하기 위해서 테두리 라인 위에 한 점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명령어 버튼을 실행시켜 주십니다. 예, 그러면은 테두리 라인이 통째로 선택이 되신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라인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 선택 모드로 변환해 주십니다. 예, 이쪽 테두리 라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 테두리 라인 위에 한 점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명령어 버튼을 실행시켜 주십니다. 예, 이쪽 테두리 라인이 통째로 선택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일 외곽 쪽 테두리 라인도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 제일 외곽 쪽 테두리 라인도 선택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테두리 라인을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 선택 모드로 변환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테두리 라인 위에 한 점을 동시에 선택해 주십니다. 클릭하시고 Shift 클릭해 주십니다. 그리고 역시 Shift 클릭해 주십니다. 예, 이렇게 3개의 외곽 테두리 라인에 한 점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어 버튼을 실행시켜 주십니다. 예, 그러면은 3개의 외곽 테두리 라인이 동시에 다 선택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입체적인 모양에서 외곽 테두리 라인 선택하는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에디터 모드로 전환하십니다. 그리고 점 선택 모드로 변환해 주십니다. 입체 모형의 외곽 테두리 라인 위에 한 점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명령어 버튼을 실행시켜 주십니다. 예, 역시 외곽 테두리 라인이 통째로 선택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기능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기능과 여섯 번째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능은 인클리즈와 디클리즈 에지 기능입니다. 여섯 번째 기능은 인클리즈와 디클리즈 에지 2 기능입니다. 먼저 위쪽 버튼의 기능은 모서리의 길이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때 상대적인 값으로 모서리의 길이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주게 됩니다. 아래쪽 버튼의 기능은 똑같이 모서리의 길이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주는 기능입니다. 단 차이점은 상대적인 값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값으로 길이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기능 사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에디터 모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들 모서리의 기준점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들 반대쪽 정점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능 버튼을 실행해 주십니다. 그러면 T 사이드바 하단에 Edge Length Stretch라는 옵션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렌스 값이 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원래 모서리 길이에서 하나도 변동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1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서리의 길이가 원래 길이에서 1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0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서리의 길이가 다시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서리의 길이가 원래 길이에서 마이너스 1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럼 다섯 번째 기능은 마치도록 하고 여섯 번째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될 정점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반대쪽 정점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능 버튼을 실행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 똑같이 렌스가 0.00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값이 절대값이기 때문에 삼각형 하변 모서리의 길이가 0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렌스를 1로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 길이가 0에서 1만큼 늘어났습니다. 2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 길이가 0에서 2만큼 되었습니다. 3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이가 0에서 3만큼 길어졌습니다. 네, 이것으로 5번째, 6번째 기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번째 기능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기능은 Straight Selected Edge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역할은 선택된 에지들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럼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에디터 모드로 전환해 주십니다. 네, 이 메시에 보시면은 세로선 2개와 가로선 하나가 서로 겹쳐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로선들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 선택 모드로 변환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로선들을 선택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 기능을 실행시켜 주십니다. 네, 그러면 작업자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선택된 에지들이 일직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작업자의 시점을 약간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 기능을 실행시켜 주시겠습니다. 네, 역시 작업자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일직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작업자의 시점을 다른 곳으로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능을 실행시켜 주십니다. 네, 역시 작업자 시점에서 일직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기능의 예외의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우측면에 보시면은 가로와 세로가 겹쳐되지 않은 가로만 있는 선들이 있습니다. 이런 선들은 겹차점이 없기 때문에 이 기능으로 선들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모델링에서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 기능으로 작동을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능은 애드온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추후에 보강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7번째 기능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번째 기능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기능은 Same to Edge Length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역할은 2개의 모서리의 길이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에디터 모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메시가 모양이 서로 대칭이 됩니다. 그런데 우측편이 약간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쪽에 모서리의 길이가 서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일그러져 보입니다. 그럼 모서리의 길이를 같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 선택 모드로 변환하십니다. 그리고 원본이 될 모서리의 양쪽 점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목적이 될 모서리의 길이를 선택해 주십니다. 먼저 기준이 될 점점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길이가 늘어나야 될 점점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능을 실행시켜 주십니다.
네, 서로 두 모습의 길이가 같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쪽 모습의 길이도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길이를 같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양쪽 모습의 길이가 같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8번째 기능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 기능과 10번째 기능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기능은 Change Edge Angle 기능입니다. 이 버튼의 기능은 두 개의 에지 사이의 각도를 변경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10번째 기능인 Same Edge Angle 기능은 각도가 서로 다른 에지가 있을 적에 그 두 에지의 각도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작업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에디터 모드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번째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기능은 두 개의 모습 사이의 각도를 변경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먼저 선 선택 모드로 변환을 하십니다. 그리고 각도를 변경할 두 개의 에지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은 T 사이드바 아래쪽에 Change Angle이라는 옵션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에 앵글이 디폴트로 20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지 사이 각도가 20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45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도가 되었습니다. 90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0도가 되어서 수직 직각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90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대편으로 직각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80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0도 정도 각도가 이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9번째 기능의 소개를 마치고 10번째 기능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기능은 두 개의 에지 사이 각도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먼저 지금 9번째 기능으로 변경시켜준 에지의 각도가 여기 있습니다. 예, 80도입니다. 이 각도를 이쪽 에지 사이 각도에 똑같이 복제를 시켜줘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원본의 두 에지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제될 에지의 기준이 되는 에지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각도가 변경될 두 번째 에지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명령 버튼을 실행시켜 주십니다. 예, 그러면은 두 개의 에지 사이 각도가 같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각도를 변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째 기능으로 에지 각도를 변경시켰습니다. 이제 10번째 기능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본이 될 두 개의 에지를 선택하십니다. 네, 그리고 각도가 복제되어야 할 에지의 기준이 되는 에지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각도가 변경되어져야 할 두 번째 에지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명령 버튼을 실행시켜 주십니다. 네, 그러면 두 개의 에지 사이 각도가 같아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모로 툴즈 10가지 기능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